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일단 안심하긴 했지만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다는 분석인데요. 코스피 시장 0.3% 상승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8%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가 글로벌 투자 심리 완화 영향에 따라 강세 보였고 특히 철강 업종 중에서도 포스코가 전장 대비 5%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에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S&P 500과 나스닥 각각 0.4%, 0.9%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금융주와 여행주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2018년 이후 최고를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장에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8월 31일 화요일장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드릴게요. 이정수, 최충성, 그리고 최재원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가 26%, HLB가 22.8%, 그리고 명신산업까지 21.67% 수익률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약간 지금 손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0.6%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난티와 한라홀딩스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9% 그리고 11.5% 수익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손실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6%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텍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신텍 현재 손실은 0.97% 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주식 이야기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장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1년 내내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오르는 듯이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술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도 기술주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날 뉴욕 증시는 혼자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 다우지수는 조금 밀려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이나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국 시장도 강박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어닝스질이 좀 마무리가 됐고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수급 자체 이게 이슈나 이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장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종목분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폴더블이 좀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한 부분들은 이 수소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 쪽과 철강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식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장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그냥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그 부분들이 좀 전개가 돼줘야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코스닥 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선물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영향이 없고 몇몇 종목군들만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선출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편입되는 기업들, 비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변동이 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폴더블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관련주들도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있을 불풍, 이 부분들 때문에서 군대 결단을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증설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증설, 이 부분들은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LG 쪽도 같이 설비 투자가 좀 진행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향후에 애플량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대비를 하고서 지금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6세대급으로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8세대급으로 아마 대형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QLED 쪽으로 있어서 TV형 대형 패널 쪽에서도 설비 투자는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설에 따른 관련주들은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다가 단기적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추가적으로 좀 밀릴 자리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D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낙폭과대로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ICD 같은 경우는 LG와 삼성에 함께 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장비주죠. 레이저 커팅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삼성 쪽에 있어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수익성이 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바닥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제이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본딩 장비 쪽에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폴더블 쪽에서 납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형 쪽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는 제이스텍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철강 가격이 다시 또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이나 아니면 쌍용, CN이 이런 시멘트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폐기물 업체까지 인수를 했죠. 그러면
사업적으로 다각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텀거리가 충분한 그런 종목군들인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31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잭슨홀 미팅의 불확실성 확소로 인해서 해소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1,167원에서 마감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가 줄어들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어제는 상생 마감에 성공했고 건설주와 철강 업종들 강세 보였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개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도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가면서 7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홀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0.7%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94만 원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일 인터넷 대표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1%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43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6% 상승하며 15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본주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 LG화학 0.13% 소폭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가 0.2%대 하락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76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상 체결가와는 다르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15% 떨어진 3,13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6%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031선입니다. 지금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의 이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손실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장 좀 지나고 나서는 상승 반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14% 급등 마무리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한 펄어비스 오늘은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5% 떨어진 99,4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0.6% 하락, 제약은 0.0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도 매물 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95%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8만 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HLB가 6.46%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26%까지 좀 한때 터치를 했다가 9.5%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그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LNF와 알테오젠, 시젠 세 가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라이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이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게 장 마무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지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시장이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서부터 계속 혼조세의 흐름을 보이는 거 보니까 어제도 그랬죠. 계속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박고가대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는 나오는데 그것도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수는 3,200을 안착을 이제 9월 초에서는 이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미국 시장이 계속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다우도 크게 빠지지를 않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섰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뭐 약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을 타다가 또 다시 또 정신 차리면서 올라오면서 살살살 올라가주는 뭐 오늘 올라가든 내일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가주면서 3,200을 안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종목별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체감 차이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 지금 나와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함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하는 오늘 아침 흐름이네요. 어쨌든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조금 밀리는 거는 뭐 눌림목으로 보면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이 오늘 아침에서 0.5에서 1, 2% 정도 지금 흔들어 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뭐 시장이 뭐 무너지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뭐 저점 라인들 깨지 않으면 그냥 버티시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서면서 뭐 아침서부터는 지금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8개 하락 개수가 뜨게 돼 있는데 근데 종목들 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튀어요. 어제 이제 주유소 방송에서도 어제 매매 패턴을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 물론 가격대 안 들어오고 좀 도망가고 위로 급등하면서 움직이지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주는 종목들은 이런 이슈들, 이제 아이폰 13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제 주유소 방송 저녁에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요. 가는 애들은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그냥 꽁꽁 그냥 딱 얼어 있습니다. 꼼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나 4%, 5% 떨어지고 있다면 어제 많이 급등을 했었던 애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수 MS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그동안 빠졌던 것 때문에 그리고 수소차 관련 쪽이고 이제 수소에 대한 이슈가 조만간에 있을 9월 8일날 킨텍스에서 있을 그런 이슈들과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오랜만에 바닥에서 쭉 하고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등세들이 이어지는 시장은 맞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낙폭과대 바닥에서 반등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다. 그럼 많이 안 빠져요. 그냥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뭐 적당히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올라오게 되면 한번 매도를 했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그런 식의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시장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질문 들어와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라는 종목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을 도입하면서 지금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미르4에 대한 그 글로벌 출시 흥행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과거에도 미래의 전설 2, 미래의 전설 3 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하다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유저를 했었었고, 근데 미르4에 대한 그 게임이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비트코인 가상 자산인 코인이 위믹스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용자가 이제 게임 캐릭터 및 흑철 자원 등을 통해서 일종의 게임 내 사이버머니인 드레이코를 획득을 하면 이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코인인 위믹스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이거를 많이 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포털 사이트 한번 제가 어젠가 그저께 한번 봐봤는데, 뭐 서버가 막 꽉 찼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170개국에 이제 정식 출시를 했고, 한 총 12개의 언어로 지원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 번역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 간의 언어 장벽 없이 게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놨고,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출시한 이후로 뭐 구글 플레이랑 애플 앱스토어 이런 데 이제 그 인기 순위에 1위 등극한 적도 있고, 매출도 상위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블랙체인 기술, 그 위믹스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기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런지 사람들이 유저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이슈로 어쨌든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결론은 이제 이거죠. 그럼 이게 더 갈 것이냐? 그래서 더 가는 것은 여기서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조정받으면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칸을 쳐드리면 여기 한번 밀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요 네모칸 이하로 요렇게 내려오면 저점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매수 접근하기에는 초보자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은 그때는 공략도 가능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객선선이 좀 강하게 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어제 급락을 맞았죠. 오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내용인즉슨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1차 평가 변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에 급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실적 자체가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적자 지속인 회사이고요. 이렇게 적자 투성인 회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죠. 물론 제약주들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느 회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그렇죠,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작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올라왔지만, 지금 저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흔들어버리게 되면, 흔들어도 적당히 흔들어야 되는데 저점을 깼단 말이죠. 이거 그리고 거래도 실렸습니다. 수급도 그닥 좋질 않아요. 어제 우리도 10만 주 팔았는데, 일단 혹시나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등 줄 때 터지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신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굳이 저점 깨져 있는, 그리고 악재가 나 있고 적자 투성인 종목을 모험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괜히 모험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싼 종목으로는 IT 섹터에서 OLED 장비들이 훨씬 더 쌉니다. 위치제로를 보거나 뭐 장기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관망 내지는 그냥 접근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어제 롯데케미칼 GS, 그다음에 뭐 정유주 화학주들 SOL 뭐 이런 애들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의 멕시코만 그쪽에 이제 원유 생산량을 91%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허리케인이 이제 북상을 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S라든지, 많이 올라간 건 SOL이었죠. SOL이라든지 정유화학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제 좀 눌리네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철강주, 건설주, 오늘은 좀 눌리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오늘 눌리는 좀 흐름인데, 대신에 그쪽에 눌리는 대신에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IT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럼 또이또이해요. 그렇게 어제 올라갔던 애들이 살짝 눌러주고, 죽으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살짝 눌려주는 거라. 그래서 지금 뭐 이슈는 계속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반등세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뭐 공략을 하든 가지고 있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반등을 줄 수는 있다. 왜냐면 낙폭과대잖아요. 쭉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6만 원, 뭐 잘 가면 27만 원 반등 줬다 다시 밀리겠죠. 그런 정도의 매매는 가능한 폭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위메이드는 상한가 도달했고 또 이 범양 건영도 21%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첫 번째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은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비전과 기술을 공개하겠다. 일명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내달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 수소차에 대한 선점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포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은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주일 동안 18%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평화산업 일봉 보시면 8월 3일 동안 8월 내내 지금 횡보를 하다가 정말 막판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410원대부터 2,510원까지 주가 2배 올라가는 동안 거의 한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2,4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 초반의 힘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10원 터치했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13%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신규 공장이 증축되는 내년부터 추가적인 수주 잔고와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아테크는 항공 관련 업종이죠.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핵심인 지상 안테나를 개발을 해서 이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요. 또 글로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을 이미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 공장 신축에 18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인텔리안테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9.58%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7만 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인텔리안테크도 이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5만 2천 원까지 터치했다가 어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만 2천 원에서 7만 2,3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7만 8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는 최충성 전문의와 만나볼 텐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살짝 낙폭을 좀 줄여가려고 하긴 하는데 오늘 워낙에 또 기관들이 하루 만에 팔다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개장상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은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여전히 파월 효과가 지속되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잭슨 미팅의 결과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지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경계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8월 경제지표 확인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변수 그리고 아프간이든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일본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지수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테이퍼링 공식화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 확대 부분을 조금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FOMC 전에 관련된 회의이었기 때문에 잭슨 미팅 자체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변동성이 확대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받거나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일단 천천히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신풍제약 일단 지켜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믹스 임상 3상 계획의 승인이 나오면서 어제 조금 강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호재일 수 있으나 차트상으로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임상과 관련해서는 너무 큰 그런 기대감을 지금 당장은 좀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시중에 이제 백신도 많이 좀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모더나나 화이자나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백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보다도 실질적인 제약바이오 원래 암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CMO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백신보다는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이용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도깨비라는 게임도 최근에 좀 나오면서 기존의 검은 사막 모바일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신작 게임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합니다. 일단 도깨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전반적인 그런 섹터군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 중간에 한번 영향을 받았었어요. 일단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많이 영향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지켜보시고, 게임 관련주는 메타버스와도 이제 묶여서 생각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좀 멀리 보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메타버스 관련분들 지금 좀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매수하거나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셨는데, 북미 건설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풍력 구조물, 모노파일 투자 등에 대해서 일단 바이든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나라고 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철강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들 수혜를 반드시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차트상으로도 철강 관련주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한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그때는 바닥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 있게 이런 종목들, 조금 끌어가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 잘 체크하시면서 좀 길게 보신다면은 다시 정고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어가시되 중간중간에 정고점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덜어내시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가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거나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 확대되면서 지금 종목들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개장 상황을 보면은 조금 시작하고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이대로 뭐 약세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좀 크게 보면은 지금은 횡보 상승장이다, 횡보 반등장이다. 반등장의 이제 마지막 한 좀 강한 반등 전에 좀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좀 반등을 이어나갈 시장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보유 중인 종목들 대응하거나 그리고 이제 횡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제 보통 가는 종목이 한두 번 가고 또 다른 테마 또 다른 종목이 나와서 또 한두 번 가고 이렇게 계속 수급이 순환을 돌기 때문에 이 순환을 좀 잘 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이게 아니라면 좀 나는 천천히 매매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타고 있는 종목들 자리나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횡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급하지 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 싶으면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좀 위험하다 싶은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요. 바로 내리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는 더 올랐다가 뭐 조정이 올지 그다음부터 횡보장이 올지는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개장 상황이랑 좀 시장 흐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종목 질문 들어온 거를 좀 보겠는데 HMM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HMM 이전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HMM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이제 해운물류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었던 해상 물동량 급증 때문에 이제 물류 대란이 계속 되었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오림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 계속 몇 주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의 HMM 역시도 이제 이에 편승을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 역시도 1분기에는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고 이 흐름이 뭐 크게 끊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안 좋은 이슈들도 있죠. 안 좋은 이슈 전에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호재인데 정부로부터 이제 컨테이너선 12척을 또 수주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5월 말부터 5월 말에 신고가인 51,100원을 갱신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쭉 조정을 거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있었던 악재로는 이제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6천만 주 이 추가 상장 때문에 그랬었고 최근에는 이제 노조와의 갈등이 또 주된 원인이었죠. 네, HMM은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이 정도의 조정은 솔직히 좀 어느 정도 필요했다,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어디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튀어오를지는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HMM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지지라인 후보가 여기는 유력하게 지지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자리가 32,500원 부근이랑 26,800원 부근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노조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보이면서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이 주가가 36,500원 부근을 좀 지지하고 속 오르고 있는데 이 반등이 이제 좀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46,500원에서 47,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HMM이 이제 조정 국면을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뚫어내고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이 46,500원에서 47,500원 부근의 돌파가 좀 필수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직 조정 국면 안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린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유력 지지라인 후보인 32,500원 부근 그 아래로는 26,800원 부근까지는 좀 추가 조정을 이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저항 라인에서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는지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단순 반등을 노린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면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두 번째로는 이제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의 주가 전망 질문 주셨는데 이 세미시스코는 뭐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LCD, OLED 등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의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세미시스코가 이제 올해 6월에 갑자기 좀 점상을 여러 번 가면서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더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지 한번 보면은 시작은 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네요.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에너지 솔루션즈는 6월에서 11월 사이에 총 5차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세미시스코의 신주 563만 7,675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유증이 완료되고 나면은 에너지 솔루션즈는 이제 50%의 이 세미시스코 지분을 확보해서 이 에너지 솔루션즈가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즈는 버스와 트럭 등 이제 상용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 세미시스코는 경영 전기차 EVZ를 출시한 적이 있어 이 에디슨 모터스와의 시너지를 통한 이 전기차 관련주를 엮이면서 전기차 부분의 사업 확대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가가 이제 7,000원부터 53,000원까지 막 점상에 쉬지 않고 급등한 후에 쭉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강성부 펀드 KCGI가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키스톤 프라이빗 에퀴티랑 손을 잡고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주가가 이제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쌍용차 유력 인수자 후보로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인 삼라마이더스 그룹, SM그룹, 그리고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H 오토모티브의 좀 한국 법인인 카디널원 모터스가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과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세미시스코의 주가를 돌려놓을 만한 소재는 없어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 조정을 당연히 받는 게 맞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 조정이 어디서 멈추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차트로 보면은 23,900원 부근, 23,900원 부근이랑 이 16,800원 부근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조정 역시도 강하게 받는 만큼 이 자리들 중 하나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얼마나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세미시스코의 향후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말씀드린 자리들에서도 두 자리 다 지지받지 못한다면 이 세미시스코는 한동안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시스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 또 급격하게 오른 만큼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말씀드린 유력한 지지라인 기억하시고 그 자리들을 지지받기 전까지는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세미시스코 역시도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 질문 들어온 걸 보면 일진홀딩스 최근에 좀 핫하죠. 수소차 관련주로도 옆에서 굉장히 핫한데, 일진홀딩스 주가 전망에 질문 주셨는데, 일진홀딩스는 수소차 관련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일진 전기, 일진 다이아몬드, 일진 디엔코, 일진 하이솔루스 등을 자회사 및 손자 회사로 보유한 일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일진홀딩스의 이 손자 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다음 달 1일 내일이죠. 코스피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어서 일진그룹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역시도 일진홀딩스 주가 상승에 충분히 많이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9,800원이 여기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고요. 이제 여기를 맞고 약간 밀린 모습입니다.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대로 밀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도전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아직도 호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기도 하고 아직은 도전의 여지가 남아있어 보이고요. 이 9,800원만 뚫어준다면 11,600원의 저항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9,8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현재 주가는 상승 도중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강한 매수보다는 아예 매수를 할 거면 9,800원을 뚫어줄 때 11,600원까지의 좀 단기적인 반등을 좀 먹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9,800원이든 아니면 더 올라가서 11,600원이든 여기까지의 상승 후에는 이제 한번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저항라인을 맞고 나선 조정이 올 수밖에 없고 이대로 9,800원을 맞고 바로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9,800원이든 11,600원까지든 상승 후에 오는 조정에는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 가질 수 있지만 이 일진홀딩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본격적인 매수 관점을 갖기엔 많이 올랐고 상승 도중이라서 단기적인 매매 말고는 조금 9,800원 돌파 시에 좀 단기적인 매매 말고는 관망하다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여서 현재로서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 종목 전부 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망 시그널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HMM, 세미시스코, 일진다이아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시그널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지수 장 초반에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 지수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3,1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등락을 그려가면서 계속 좀 떨어지는 모양새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0.13% 하락하고 있는데요. 1,030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W자 그려가면서 회복을 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어제 기관들이 잠깐 들어오나 싶더니 오늘 하루 만에 1,300억대 팔아치우면서 매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1,800억 이상 매수하면서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개인들이 1,150원 순매수 해주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순매수세가 현물로도 좀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동안 시그널들 많이 챙겨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 대응에 알차게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화요일장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